오늘도 즐겁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눈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이 눈 호흡법, 그 다음에 감사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호흡과 감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할 때는 448 호흡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448 호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폐 호흡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4초간 숨 들어 마시고 폐 호흡으로 코로 4초간 숨 들어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4초간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4초간 멈추고, 항상 멈춤이 있습니다. 어떤 동작에는 들어 마시고 4초간 멈추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8초간 내뱉는 겁니다. 배꼽 아래 단전 부위, 배꼽에서 한 4cm 정도 되는 부위를, 단전 부위를 복식, 배꼽 아래, 이거 복식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내뱉으면 됩니다. 배꼽 아래 하나, 코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 폐호흡보다는 속도가 약간 좀 느리게 하면서 숫자도 8번, 숫자도 2번, 그 다음에 세는 숫자도 약간 느리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는 것을 5분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5분 이상 하는데 4, 4, 8. 물론 이제 555 호흡법도 있습니다. 5초간 들어 마시고 5초간 멈췄다가 5초간 내뱉는 555 호흡법은 일반적으로 교감신경이 틀어지지 않은 상태, 자율신경이 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들어 마시는 숨 5, 내뱉는 숨 5, 멈추는 숨 5 하는데, 일반적인 이제 병에 걸리거나 또 이제 현대인들은 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니까, 항진되어 있는 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내뱉는 호흡을 더 많이 해주고, 또 시간도 더 길게, 들어 마시는 숨보다는 더 길게 이렇게 두는 것이 항진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이제 적당한 건 다 괜찮습니다. 균형이 맞으면 괜찮은데, 적당하게 스트레스도 적당한 괜찮은데 지나치면 교감신경이 적당하면 활력의 호르몬이다, 액티브 활력의 호르몬인데 그 지나치면 염증을 일으키고, 부교감신경이 적당하면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게 부교감신경이 다운돼 버리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항상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오전에는 교감신경이 많이 분비돼서 활동을 하게 하고, 저녁 때가 되면 부교감신경이 많이 분비돼서 이제 신체를 안정시키고 잠도 오게 하고 신체를 다운시키는, 이게 생리의 기본입니다. 아침, 점심 사이에는 이제 교감신경이 제일 많이 분비되는 것이 아침 8시면 막 분비가 돼서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끔 활력을 일어나게 합니다. 만약에 교감신경의 분비가 적고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많이 항진되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몸이 늘어지고 활력이 없는 거죠. 그게 더 심하면 이제 우울증까지 돼서 의욕이 없는 상태, 무력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는 호흡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현재 448 호흡법은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갑상선 항진이나 안압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현대인 병들을 이제 조정해준 호흡법이 448, 내뱉는 숨이 더 많고, 또 448이기 때문에 흡입하는 숨보다 내뱉는 호흡이 많으니까 바짝 마른 사람보다는 뚱뚱한 사람, 보통 체형이나 뚱뚱한 사람은 괜찮은데 바짝 마른 사람은 내뱉는 호흡이 더 길다 보면 살이 더 빠질 수가 있고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호흡법이든지 적당한 게 있습니다. 적당한 게. 그래서 어떤 호흡법이 모든 사람한테 좋다가 아니라 448 호흡법은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고 혈압이나 당뇨, 또 안구 돌출, 자꾸 열이 치받고 긴장돼 있고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에 예민한 체질, 소양이나 태음인한테 좋고, 예를 들면 소음인처럼 바짝 마르고 기운이 없고 무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8초간 숨을 깊게 내뱉는 호흡을 하게 되면 더
더 이게 몸에 음기를 내뱉는 거니까 살이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된 분한테 좋고, 교감신경이 이렇게 많이 항진되지 않은 보통인 건강이라면 5555호흡법, 내뱉는 호흡과 들어 마시는 호흡과 내뱉는 호흡이 이 5초간 들어 마시고 5초간 멈췄다가 5초간 내뱉는, 그것이 이제 교감신경이 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좋은 겁니다. 만약 바짝 마른 사람이 이제 살을 좀 찌고 싶다 그러면 들어 마시는 호흡이 더 길고 내뱉는 호흡이 짧아지는 그런 호흡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448 호흡법이 질병 치료에, 성인병 치료에 굉장히 좋은데, 단 예외는 너무 바짝 마르고 기운 없는 사람은 이 8초간 숨 내뱉는 게 힘없던 몸이 피곤하고 더 살도 빠지고 더 기운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니까 여기 눈 치료 받으면서 하시면, 눈 치료는 거의 화병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거의 화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448 호흡법이 좋은 겁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고 눈이 빨갛고 충혈되고 붓고 아프고 땡기고 다 잠도 안 오고 이런 열이 치받아 있는 현상, 이런 증상에는 448 호흡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 이제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의 이제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로 화가 막 났다 그러면 그 화의 반대말이 용서나 사랑이라기보다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양면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못 가진 거를 보고 스트레스를 갖는 거거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를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시선을 가진 것 쪽으로 보면 감사한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아침에도 일어났고 이렇게도 또 출근해서 몸이 뭐 컨디션이 좋지는 않지만 출근해서 이러면 감사한 건데, 이쪽 내가 이제 못 가진 쪽을 바라보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돈도 적고 뭐도 없고 뭐 컨디션도 안 좋고 날씨도 안 좋고 자꾸 뭐 이렇게 이게 안 좋고를 보면 스트레스, 그 반대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데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상보성 원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가 안 남. 스트레스에 꽉 차 있는 사람한테 감사하세요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감사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확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자기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가, 지나친 스트레스가 현재 눈도 나오게 하고 안압도 오르고 지금 심장도 협심증도 생기게 하고 고혈압도 생기게 하고 당뇨도 생기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눈도 안 좋고 이러는데, 그 스트레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뇌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졌던 것을 포기하려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잠재적으로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포기하고, 감사라는 아까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해독시켜주는 해독제를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주는 것만큼은, 이제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글로 쓰는 것이 있고 메모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말로 하는 방법이 있고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로 하는 방법이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한테 하는 말,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 귀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도 어떤 무슨 공부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이 화면만 쫙 글 쓰며 있는 것보다 화면에 그 소리가 들리면 훨씬 더 이렇게 잘 듣는다. 만약에 소리만 듣는다, 그러니까 시청각이 같이 되는 교육이 굉장히 뇌가 기억을 잘합니다. 보고 듣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100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내가 말하고 보고, 내가 말로 직접 하면서 귀로 듣는 거.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큰 힘이 있는데 진짜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시크릿의 말이 있지만 적은 대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이 자연인의 법칙이 그 만류 인력이라는 법칙이 있고 작용 반작용이라는 법칙이 있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있고 자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보성 원리, 아까 상보성, 동시에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스트레스와 감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100개를 받았으면 100개 이상 100개를 감사를 해야지 중화가 돼서 이게 치료가 됩니다. 상보성 원리는 감정의 두 가지가 동시에 이체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그다음에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땡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만류라는 것은 에너지인데 자력을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자석처럼 내가 말한 대로 땡기는 겁니다. 아, 싫어 그러면 싫음이 땡겨옵니다.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땡겨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할 일이 땡겨옵니다. 근데 우리는 일시적으로 감정이 나빠서 미워 죽겠네 그러면 내가 미워 죽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감정을 땡겨오는 겁니다. 내가 자석으로 그걸 끌어당기는 겁니다. 속상해 죽겠네 그러면 그 죽겠는 걸 땡겨오는 겁니다. 그거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마음 상태는 죽겠네 그러지만 그걸 자기가 우주에서 땡겨오길 바라질 않을 텐데 죽겠네 그래도 말로는 죽겠지만 그래도 감사해 죽겠지만 그래도 할만하네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이렇게 이 말로 하면 그런 것들이 땡겨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 미울수록 더 상대방 감정이 이렇게 사람은 이 주기가 있습니다. 바이오리듬처럼 23일, 28일, 33일 주기가 있어서 항상 이 리듬을 탑니다. 리듬을 타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는 어떤 생각에 이게 내가 아니고 내 몸이 내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이라는 것은 에너지고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땡김의 에너지 우리가 자석처럼 자력을 갖고 있는 에너지 강력합니다 말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랑과 감사의 것은 굉장히 큰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미움, 짜증 이런 것은 조그만한 거고 뭐 슬픔 이런 건 조그만한 건데 감사, 사랑의 에너지는 굉장히 큰 파동의 에너지입니다. 근데 자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이렇게 땡기는 걸 매력이라고 합니다. 아, 저 사람 매력이 있어. 뭔가 땡기는 맛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귀엽건 행동을 잘하고 춤을 잘 추건 이쁘건 잘생겼건 뭔가 저 사람 매력 있어. 뭔지 모르지만 좋아. 그 땡기는 매력이 있듯이 말에는 더 큰 거 있습니다. 얼굴은 별론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가 가슴이 설레. 저 사람 목소리 들으니까 뭔가 그 노래가 그런 겁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성 뭔가 마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BTS한테 막 이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말이 전 국민을 이렇게 흥분시켜서 감동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더 화나게도 하고 그렇게 말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말에는 자력이 있다. 자력. 굉장히 큰 자력.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한 말 그대로 땡겨오기 때문에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말에는 얼령이 있다고 그럽니다. 말에는 영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그래서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감사할 일을 불러오는 거고 상대방이 싫어서 좀 이렇게 싫어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걸 내가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나는 싫다고 얘기했는데 감정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 감정대로 얘기했는데 싫을 일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2, 3년 누구를 사귀었습니다. 좋아하고 사귀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좋았다, 나빴다, 싸웠다가 좋았다가 계속 했습니다. 마지막에 싫어, 우리 그만 만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나한테 더 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만 만나가 본론이 아닙니다. 나한테 더 잘해줘 이런 얘기를 그만 만나라고 얘기했는데 자석으로 그만 만나가 땡옵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한다면 이러이러한 면에서 내가 섭섭했어. 앞으로 더 잘해주길 바래. 나는 그래도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땡겨옵니다. 사랑이.
내가 일상생활을 하루 보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눈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내 눈을 믿어. 내 눈이 떠질 거야. 내 눈이 좋아질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내 눈아.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 심장에서 우리가 이제 감정과 이 영혼의 가장 지배를 받는 게 심장과 뇌입니다. 뇌. 뇌는 이성적인 존재라면 심장은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뇌가 이 어떻게 보면 주인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이 여기 누나한테 누나 너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힘내. 오늘도 화이팅. 감사해. 그래도 이렇게 나랑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눈이 알아듣습니다. 고마워. 그러면 고마울 일이 생깁니다. 내가 말을 했잖아요. 말 안 하고 생각만 하면 얘가 모릅니다. 사람들끼리 너 좋아하는데 그러고 막 상사병으로 혼자 앓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와요. 말을 하면 금방 압니다. 말하면 나 너 좋아해. 좋아한대. 내가 내 누나한테 너 이렇게 좋아한다. 나 너 믿는다. 너 빨리 낫길 바란다. 말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땡겨옵니다. 그만큼 말은 남한테 하는 말이나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나 아주 큰 치료 효과가 있고 또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하는 창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서로 남남이었는데 나 이름 뭔데? 너 이름 뭐야? 그래? 무에서 서로 몰랐던 관계가 아름의 관계로 되고 서로 이제 의미가 있는 존재로 됩니다. 말을 통해서. 그래서 말은 어릴 때 응아로 시작하지만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또 좋은 말. 저희가 천국의 언어를 써야 되고 생명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사망의 언어고 지옥의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지옥의 언어를 쓰면서 스스로 지옥에 살길 원합니다. 그렇진 않잖아요. 천국에 살길 누구나 원하지만 말에서 지옥의 말을 나오고 사망의 말을 나오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안 배웠습니다. 사회에서도 안 배웠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이렇게 실천해야지 자기만의 천국에 산다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여행지를 괌에 가서 사이판 가서 즐거운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직장에서도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겁니다. 근데 내가 뭐 괌에 간다 그래도 안 즐거워. 같이 가는 상대도 싫어. 그러면 괌에 가건 어디 하와이에 가건 그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즐거운 상태, 현재 기분이 좋은 상태, 그 상태에서 내가 치료를 잘 받고 눈이 불편한 거, 우리가 배가 아프면 저절로 배에 손이 가잖아요. 배야. 손에서 배를 달래주는 겁니다. 너 아프지 마. 이렇게 아이고 비벼주고 달래주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힘들어하면 눈 감고 이렇게 괜찮어? 그러면 쉬어. 이렇게 눈 쉬게 합니다. 눈 감고. 눈 감아도 빛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눈은 계속 세포들이 일합니다.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눈 감아도 계속 여기서 세포가 막 일하고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해서 어둠을 주면 세포도 쉽니다. 세포도. 좀 쉬어. 좀 피곤하지? 눈 건조하지? 눈 아프지? 좀 쉬어라. 너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말로 표현하면 얘도 알아듣습니다. 의사만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몸에 감사하고 또 호흡법 이런 걸 하면서 맑은 공기, 맑은 정기, 우리가 정기라고 그럽니다. 나쁜 기운은 사기, 나쁜 기운, 좋은 정기, 면역. 양방에서는 면역을 백혈구가 탐식작용해서 이제 균을 잡아먹는 이런 면역작용을 얘기한다면 내 몸의 이 한방에서는 정기, 올바른 기, 에너지, 올바른 에너지가 나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 올바른 에너지의 핵심은 말, 제가 내뱉는 말이 내가 한 말이 나를 치료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자체가 하나의 치료자고 의사나 타인은 도와주는 보조자. 그래서 보조자와 주된 치료자가 함께 병에 대한 생각이 더 병을 심하게 합니다. 병이 병을 더 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아까 호흡법 448 호흡법은
안과 질환에는 많이 중요하지만 병이 안 든 상태에서는 5호흡법, 그다음에 너무 바짝 마르고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호흡을 더 많이 하는, 만약에 5, 4, 3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내뱉는 것은 나쁜 걸 내뱉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호흡법과 함께 감사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